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64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오랜만에 저희가 K리그 클래식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17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중간 점검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올스타전을 앞두고 대략 절반 정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으로 접어들면 이제 이적해온 선수들이 이제 등록이 될 것이고 또 뭐니 해도 비디오 레프리가 이제 K리그에도 도입이 되는데 비디오 레프리가 저는 많은 또 판도에 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주 사용이 되길 바랍니다. 왜 한숨을 쉬셨죠? 비디오 판독이 저는 또 우려되는 점도 꽤 있어서.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하면서도 만약에 논란이 나오면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거든요. 네. 장 의원님도 뭐좀 약간 그런 그렇죠.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행착오가 약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네.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름을 앞두고 K리그 클래식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막하기 전에 프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때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 게 역대급 대혼전이 예상된다. 그런데 역시나 역대급 대혼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북은 한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의원님은 이제 제주도 거의 네, 바꿀 수 있다. 양대로 꼽았죠. 네, 했고 네. 저는 이제 전북 정도가 그래도 스쿼드가 워낙 두껍고 그의 대항마 강팀들이 전력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북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역대급 대혼전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굳이 뭐 약간 뭐 약을 두면 저는 그때 아마 2약, 3약을 둔 것 같은데 그때 장전 의원님이 1강 8중 3약 그리고 예. 한준 의원님이 2강 4중 6약. 그렇죠. 이렇게. 인천이나 광주. 인천은 역시 케빈이나 요니치가 빠진 공격과 수비 라인의 공백이 확실히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광주 역시 이적생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나갔어요. 정조국, 이찬동. 여름 선수. 예, 여름 선수도 나가고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들어와도 아무래도 좀 경험 부족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팀의 상주 상무 정도 뭐 해서 아마 2약, 3약을 뒀었죠. 대충은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간까지는요. 그래서 전북이 현재 1강이고 인천, 광주가 예상대로 좀 처지는 그런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판정운이 또 좀 가장 안 따른 팀 중에 하나였던 것도 다소간 좀 아쉬운 사실이기는 하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위표가 있는데요. 순위표 이제 위에부터 이렇게 좀 차례대로 좀 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강은 전북입니다. 확실히 스쿼드가 두꺼운 게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 녹화 기준으로 지난 라운드도 오랜만에 이동국 선수가 왔는데도 뭐 그 클래스를 보세요. 클래스는 살아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스쿼드가 두꺼운 팀들이 그래도 기복 없이 버틸 수 있는 힘이 꾸준히 남아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역시 전북이 1강으로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가장 유리한 레이스를 펼칠 팀은 역시 전북이죠. 그러니까 김보경 선수가 나간 아쉬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또 이재성 선수도 그렇죠. 있고 이승기 선수도 네. 있고 여기에 이제 부상이었던 뭐 고무열이라든가 에델 선수도 돌아올 수 있는 데다가 한교원 선수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병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한교원 선수도 다음 달 뭐 넘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세가 되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로페스 선수가 로페스도 또 이제 가세가 되는. 부상으로부터 돌아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동국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또 정말 기록의 사나이답게 또 대기록에 지금 한 발 한 발 또 다가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에두 선수가 마지막 황혼기에 최근에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레이스상에서는 역시 전북이 강세를 계속 이어갈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제 울산하고 제주 그리고 수원도 생각보다 잘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 시즌에? 수원은 뭐 이 정도를 좀 사실 예상을 했었죠. 네.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역시 전체적으로 약간의 한계점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염기훈까지 공격수로 투입을 하면서 변화를 주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중앙 미드필더가 아직은 좀 약하다. 클래스가. 그래서 중앙부터 들어가는 공격 전개로 공격진에게 지원하는 패스나 여러 가지 정확도 또 노련미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패스 미스가 좀 많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그래서 다른 FC 서울이나 또는 제주나 또는 뭐 다른 울산이나 이런 팀들에 비해서 허리 라인에 대한 보강이 좀 클래스 있는 선수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 시즌입니다. 수원은요. 그래도 저는 수원은 요즘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나탄 선수가 요즘 기준으로만 보면은 득점왕이 유력시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동현, 자일, 조나탄의 지금 3강 구도로 가고 있는데 염기훈 선수도 이제는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 그리고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염기훈 선수, 조나탄 선수라는 역시 확실한 루트가 그래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래도 수원이 역시 이 메탄 고등학교 유스를 잘 유주환 선수. 키웠던 게 결국은 유주환 또 선수. 개가를 네. 좀 올리는 측면이 있죠. 유주환 선수가 팀에 또 새바람을 좀 심어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수원이 여전히 답답하고 단조롭고 그런 경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좀 신선하게 좋은 팀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수원은 서울과 더불어서 전북의 대항마나 혹은 경쟁팀이 돼야 돼요. 그런 차원이죠. 그러려면 사실 지금은 한계라는 얘기가 우승권에 도전하기에는 아직은 한계다. 그러니까 잘하고 거기에는 있지만 조금 못 네, 미칩니다. 못 미친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팀들이 지금 울산하고 제주인데 아, 울산은 요즘 네, 분위기 대단했죠. 좋아요. 요즘 네. 10경기 연속 무패도 하고 그랬거든요. 인천에게 지기 전까지.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나요? 지금 울산. 울산이 네. 울산이 참 재밌어요, 근데 최근에 확실히. 네. 사실 수비력은 좋죠. 최근 상승세가 사실 또 수비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정승현 선수가 제1리그로 빠졌어도 리차드 같은 좋은 수비수가 또 버티고 있고요. 강민수 같은 베테랑 있고 또 최규백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신구 조화 자체도 적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순규 같은 신인들 연세대학교에서 아주 잘했던 이 한순규 선수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좀 수비력이나 전체적인 틀은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공격 파괴력이 아직은 아쉽다. 그러니까 오르샤가 되는 날은 괜찮은데 그렇죠. 아니면 좀 답답하고 이제.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국내 선수들 투자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나 이쪽 아래쪽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때는 앞쪽에도 좀 스트라이커, 특히 전문 스트라이커에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울산은요. 최근 울산에게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김도훈 감독의 그 소통 리더십이 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김도훈 감독이 선수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선수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데는 강점이 있는 감독인데 그것이 지금 울산의 분위기를 시간이 가면서 아주 최적점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순위가 괜찮기 때문에 또 서포터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팀에 대한 신뢰가 좀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이 좀 이제 어깨가 좀 가벼워졌다. 그러면서 오히려 울산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클래스 있는 선수들은 포진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실력과 단단함이 지금 어느 정도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도훈 감독이 팬들은 이제 인천 시절을 많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은 선수 구성 자체가 케빈이 있었고 좀 롱볼을 케빈 쪽으로 많이 떨고 놀 수밖에 없는 축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김도훈 감독에서 전술적 철학 뭐 이런 스타일은 제가 볼 땐 김학봉 감독 밑에서 강원에서 코치로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런 스타일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경기를 좀 더 지배하고 그렇죠. 공격하기를 원하죠. 네. 네. 그래서 김도훈 감독이 원하는 그러한 쇼패스 위주의 운영이 그래도 요즘은 어느 정도 묻어나면서 정비가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단 하나는 후반에 역시 여전히 신구조화가 돼 있는 과정이지만 조금 노쇠화된 선수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울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특히 후반 가서 좀 처지는 경우가 많고 전반과 후반에 대한 기복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름을 좀 잘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울산입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엔 저희가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칭찬을 좀 많이 했던 팀인데 여태까지 활약은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제주는 제가 많이 밀었던 팀 아닙니까? 이제 우승 후보로 꼽아야 된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씀을 자주 드렸고 뭐 아시아 무대에서도 사실 기대가 가장 또 되는 팀이다라고 저는 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순식간에 트로피 2개를 놓쳐버렸어요. 지금 아시아 탈락하고 나서 FA컵을 또 수원에게 패하면서 이제 탈락을 했죠. 그래서 뭐 트래블을 노리다가 순식간에 지금 사실은 이제 리그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팀이 돼버렸고 또 아시아 그 탈락하는 과정에서 조용용 선수, 백동규 선수를 장기 징계로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권한진 선수는 이제 짧게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결국 그리고 여기에 또 마르셀로 선수가 나갔어요. 제주는 사실은 공격 포인트를 여러 명의 선수들이 나눠서 분담하는 팀이었지만 그래도 마르셀로의 비중이 가장 컸거든요. 공격 포인트 수만으로 보면은 K리그 전체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선수였고 제주에서 또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은 선수였던 데다가 사실 전방에서 성실한 활동량으로 압박도 잘해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측면에서 이제 마르셀로 선수까지 이제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르셀로, 조용영, 백동규 뭐 이런 선수들이 없는 상황을 제주의 가장 약점 부위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여름나기 또 이 상황에서 이게 딱 지금 닥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월, 8월을 이제 제주는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우승권에 도전할 만한 전력은 된다. 이제 지금 2개의 트로피를 놓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리그 하나에 집중해서 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물론 조용영 선수 빠진 중앙 수비가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여전히 알렉스 선수를 돌려온 것이 컸고 여기에 오반석 선수라든가 뭐 권한진, 김원일 선수가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주가 리그 하나에만 집중해서 여름만 잘 보낼 수 있으면은 지금 현재의 전력으로도 사실은 우승 후보로서는 여전히 꼽힐만 하다. 제주가 다른 시즌에 비해서는 지금 일정을 몰아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비행기 타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홈 경기에 두세 경기씩 몰아서 가고. 그동안 다른 시즌 때 특히 후반기 때 홈 어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너무 지치기 때문에 선수들이요. 비행기 한번 타고 이동하고 그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일정은 그나마 많이 배려가 돼서 제주가 그 부분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특히 조용영 선수 같은 경우는 3백의 축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경기는 4백으로도 변화가 바꿨죠. 되는데 사실 황일수 같은 스타일이나 이런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선 3백이 낫고 또 안현범 선수의 장점도 살릴 수 있거든요. 윙백으로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약간 경기 운영을 하기가 호락호락하진 않다. 그리고 역시 마르셀로 대신 들어온 윤빛가람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르셀로가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공격 파괴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은 있어요. 네. 근데 여전히 뭐 좋은 미드필더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창민 선수, 네, 권순영 선수가 있고요. 전북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 그 불확실한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제 여름나기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겠죠. 자, 제주와 더불어서 시즌 전부터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팀이 또 강원일 겁니다. 강원은 공격에 있어서는 역시 선수들 클래스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반에 들어가더라도 디에고 선수가 또 상당한 조커로 또 활약도 파괴력과 하고요. 아주 네. 어시스트까지 아주 솜씨를 뽐내고 있고 여기에 이근호 선수는 그야말로 아주 모범적으로 정말 시즌 내내 지금 잘해주고 있는 데다가 또 김승용 같은 선수 킥에서 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전체적인 어떤 공격에 있어서는 정조국 선수의 잦은 부상만 아니라면 사실 클래스를 가지고 어느 팀을 상대로든 득점포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공격 클래스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역시 수비예요. 강원이 이제 최근에 실점이 지금 많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실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수비로 돌아오는 이 공격적 자원들의 속도가 너무 늦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수비에 있어서도 수비수들도 상대가 이렇게 패스 플레이로 들어오거나 할 때 너무 발을 땅에 붙이고 그냥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원의 어떤 아킬레스건으로 사실은 시즌 전부터 조금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 전체적인 장기 시즌을 보내기에는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조금 높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 경기 안에서도 결국은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의 페이스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요즘 나타나는 어떤 실점 장면들을 보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수비로 돌아오는 어떤 발이 좀 늦다든가 그리고 또 수비수들도 좀 더 타이트하게 막아줘야 될 상황에서 발이 좀 늦게 움직이면서 상대보다 반응이 좀 속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쉬운 실점들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강원이 많으면서 득점포를 실점으로 좀 상쇄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강원이 승점을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었던 어떤 상승세를 타는 흐름도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최근 경기들에서 좀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강원은 역시 실점을 줄이고 보다 타이트한 수비를 90분 내내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자원 쪽의 보강이 지금 급선무가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조국 선수까지 또 빠지게 돼서 이거 공격진도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단 강원이 그래도 가장 1차적인 과제는 저는 수비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를 너무 쉽게 실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올 시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표는 강원이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모든 경기에서 다 실점을 했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수비로의 전환에서의 수비진을 커버할 수 있는 또 보좌할 수 있는 선수들의 기동력, 저하 이런 것들이 또 후반에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비가 직접 상대 역습에 맞닿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건실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 필요하다.
빨빨대고 잘 뛸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젊고 이런 선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강원에는요. 그 보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강원은 목표를 했던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또 그게 안 되더라도 상위 스플릿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부가 이제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이제 여름을 잘 나야지 이제 전 시즌을 좀 다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즌에 좀 걱정을 아닌가요? 지금 물음표를 좀 많이 붙였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장 의원님은 포항이 괜찮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고 했어요. 저도 사실 베스트 11의 전력만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하위로 내려갈 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원투펀치에서는 포항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으로 사실은 그렇죠. 말씀드린 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포항이 올 시즌 기록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K리그 클래식 전체를 통틀어서 무승부가 가장 적어요. 1무승부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그래요? 뭐냐면 승 아니면 패라는 거거든요. 8승 1무 8패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 스플릿의 안에 들어있거나 혹은 여기를 노리는 팀들 가운데에서는 패가 많습니다. 그것이 포항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포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집중력이라든가 수비 쪽에서의 이제 간간히 좀 터져 나오는 실수들 그리고 수비 진영에서 볼을 돌릴 때 약간 투박하게 이것이 빌드업 연결이 되면서 뭔가 상대의 압박에 뭔가 먹잇감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항도 지금 양동현이라든가 룰리냐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아주 최고조로 살아나면서 득점포에는 거의 포항도 지금 걱정이 없는 상태이지만은 수비 쪽에서의 어떤 잔실수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떤 이기지 않으면 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이것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포항도 좀 위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왜? 스쿼드가 포항도 아주 풍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동현 룰리냐 선수가 지금까지는 잘해주고 있지만 이 공격포도 시간이 점점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또 상대에게 집중 견제를 당할 수가 있고 페이스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패전이 많은 원인은 수비 쪽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정도예요. 그래요? 네, 포항.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동현 선수에 대한 스타일이 역시 저는 최순호 감독과 맞는다.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후반기에는 분명히 이제 양동현이 많이 봉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최근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양동현 선수에 대한 봉쇄가 좀 많이 시작이 되고 포항의 장단점들이 대부분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른 선수들이 조금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선수들은 이광혁 같은 선수들, 또 손준호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후반기에는 빛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순호 감독은 약간의 전술적 변화도 모색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는 생겼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포항은 특히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18라운드부터 한 23라운드 요 사이에 5경기 정도에서 분수령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된다. 지금 상태로 조금 가면 포항은 후반기에는 전반기보다는 조금 승률이 저하될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항이 최근에 제주 원정에서 한번 대거 로테이션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날 나왔던 선수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 후반기 때 포항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될 자원들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정말 대거 로테이션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제주전의 결과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날도 사실은 수비 진영에서 좀 무기력한 실점들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우려했던 포항의 스쿼드의 두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네. 저는 장 의원님과 거의 뭐 같은 이야기인데 포항의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거기에 합니다. 이제 또 한번 저희가 이제 물음표를 또 한번 그렇죠. 붙여봤고요. 자, 이 팀 요즘에 조금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위에 랭크되어 있는 FC 서울.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전체적인 게임 스타일의 변화가 약간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일단 전방의 3톱 운영에서는 어느 정도의 활동량이 요구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대한 선수는 원톱으로서 박스 안에서 이제 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역할 정도로 바꿔줘야 되고요. 네, 그것은 역시 대한 선수의 나이도 그러하고 후반기도 좋으면서 페이스가 확실히 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3톱, 윙포워드를 두는 전형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윙포워드 자원의 경기 운영 형태는 바꿔줘야 된다. 네, 그 선수들이 지난 시즌도 그랬습니다만 긴 시간을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만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요즘에 유럽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또 스타일 자체가 3-4-2-1과 같은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 선수에게는 전체적인 활동량에 대한 부담을 좀 덜게 해주고
이명주나 하대성 같은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2선에 중앙지향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면서 밑에 주세종 또 김원식 뭐 이석현 선수들이 이런 선수들이 젖혀주는 역할. 그런 운영이 오히려 현재 스쿼드에서는 알맞다. 그것은 또 좌우 측면 윙백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서울은요. 자원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고요한 김치우도 있고 이규로도 있고 또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하는 신광훈도 있고요. 이명주 하대성 같은 공미를 최근에 유럽에서 유행하듯이 뭐 예를 들어 토트넘이면 알리 에릭센이잖아요. 알리와 에릭센처럼 그러한 식의 운영으로 바꿔주는 것이 대한 선수도 살리고 중앙 미드필더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윙포워드 고집하지 필요가 없다. 스타일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팀 스쿼드의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팀은 상주 상무인데요. 네. 유일하게 좀 스쿼드가 예측 가능한 그런 팀이죠. 근데 상주 상무가요 전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가 이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주가 지난 시즌에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올 시즌에도 지금 봐서는 강등보다는 그래도 생존에 지금 가까운 페이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상주가 잘하면은 이제 클래식에 계속 남아있는 어떤 레귤러 멤버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장 큰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역과는 관계없이 이제는 팀을 운영할 줄을 안다. 그 요령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태환 감독에게 와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숙성이 아주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상주는 9월쯤 되면은 선수들 나갈 거고 또 이 선수들이 또 있고. 나갈 때 가까이 되면은 또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니까 이거 잘 안 될 거고 경기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지만은 요즘 상주 상무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나가기 직전까지도 열심히 하는 데다가 나가기 전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앞으로 내년까지 뛸 선수들로 아주 순차적인 선수 물갈이를 자연스럽게 진행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주 상무가 여전히 올 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꽤 높은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팀은 이제 전남인데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즌 초에 어떻게 예상을 했었죠? 저는 전남이 전남 사실은 뭐- 6강권 충분히 가능한 팀으로 예상을 했는데 노상래 감독도 최근에 뭐 그런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기복왕인 것 같아요, 전남이.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전남이 지금 기복이 심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전남의 문제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팀 가운데 강원과 포항의 수비가 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남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수비가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즘은 또 최효진 선수, 토미 선수도 부상으로 그쵸.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비에 축이 돼줄 선수들도 좀 부상의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역시 전남 역시도 뭐 현영민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놓으면서 사실 한동안은 성공을 했었어요. 현영민 선수 또 최재현 선수, 이슬찬 선수 이런 선수들의 포지션을 아주 적절하게 잘 잡아주면서 노상래 감독이 성공 가도를 달렸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이제 장기화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역시 포백 라인에 대한 빠른 보호 능력이 좀 약해요. 전남도 역시 강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원에 있어서의 포백에 대한 타이트하고 빠른 보호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수비진도 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역시 수비 집중력 그리고 좀 더 빠르고 타이트한 미드필드에서의 수비 보호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이 돼야만 지금 노상래 감독이 걱정하는 기복이 좀 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남은 정말 최소 스쿼드예요. 클래식 팀들 가운데에서도 스쿼드 규모로만 보면은 전남은 가장 적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어떤 수비진의 조금 더 빠른 움직임, 타이트한 운영 이런 것을 하기에는 스쿼드에 약간 기본적으로 좀 약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여름 나기에 있어서 좀 고생할 수 있는 전남인데 여름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가 전남의 성적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처럼 톰이나 뭐 최효진 몇몇이 나가버리면 그 커버를 크죠, 아주 네. 상당히 크죠. 그래버리면 이제 상당히 체력적으로 지금 베스트를 가동하기에 쉽지가 않고 오히려 패치신 같은 선수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스타일 자체를 조금 바꿔줘도 됩니다. 장기 레이스를 대비해서 그 부분에 아마 노상래 감독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지금 한두 경기 불사르고 끝나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체 라운드의 일정을 그래도 고려하면서 스타일을 조금 바꿔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9패로 가장 많아요, 패가. 네, 그러니까 이 제철가
팀들이 화끈해요. 제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포항도 아까 이기지 않으면 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일 웃겼어요. 자, 지금 3위에 있는 세 팀은 좀 이제 한꺼번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승점 15점, 13점, 13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즌을 여태까지 보내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외국인 몰빵팀이다. 아, 네. 네, 제가 라고 한 것 말씀해 같은데요. 주셨어요. 네. 네. 외국인 몰빵이 그럼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또 약간의 변화도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에반드로가 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에반드로가 있을 때가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겼던 팀인데요. 열심히는 뛰어요. 대구 선수들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는 클래식 경험이 맞습니다. 좀 부족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전후반 90분 동안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밸런스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뛰고 해야 보이는데 5%씩 부족한 느낌들이 들면서 네.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잡고 승점을 드랍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는 역시 경험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안드레 대행 들어서면서 그 이전보다는 패배의 숫자는 훨씬 줄었어요. 안드레 대행 뭐 들어서면서 바로 뭐 승리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계속 비기다가 물론 수원전에서는 이제 실점을 좀 많이 하면서 패하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경험적인 부분이 그래도 지금 시간이 가면서 대구 선수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한 저는 인상은 받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분위기와 어떤 경험, K리그 클래식에 대한 어떤 적응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한 달 전, 두 달 전보다는 저는 지금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세대로 계속 좀 나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께서 시즌 전부터 우려했던 인천과 광주는 역시나 지금 승이 각 2승씩밖에 없어요. 두 팀 네, 다. 인천, 광주를 야구로 따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유니치, 케빈, 네, 공백이 지금 너무 크고요. 요즘에 웨슬리 선수가 아주 멋진 골도 넣긴 했습니다. 그 시즌의 골 후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바이스킬 킥과 오바이드 킥을 섞어 놓은 듯한 뒤로 개구리 점프해서 그거 있어요, 멋진 골. 전체적인 멤버나 스타일들을 보면 저는 인천의 스쿼드가 어느 정도 전력으로 지금 보이냐면 예전에 강원 FC가 클래식에 있을 때요. 네. 네, 그때 정도 전력으로 딱 보여요. 강등권 언저리나 사실 강등권 정도의 전력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역시 인천은 홈팬들의 지지가 아주 맹렬한 팀입니다. 네, 또 전용구장에서 그러한 기운을 또 잘 받고 인천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광주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기록만 보더라도 득점포 최하거든요. 네, 역시 이 득점력이 향상되지 않고서는 계속 어려운 시즌이 될 것은 불문가지이고 네. 사실 뭐 광주하면은 남길 감독의 정말 전술적인 조직력만큼은 거의 뭐 정상권이라고도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팀이에요. 그만큼 감독의 역량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팀인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그래도 스쿼드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득점포가 어느 정도는 터져줘야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전술과 조직력으로 메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는 여태까지는 이제 고생했던 시즌임에 틀림이 없는 데다가 또 사실 광주에서의 공격에 중요한 몫을 차지했던 선수가 조성준 선수라고 있었는데 그 6월 초에 그 병역 때문에 그렇죠. 또 빠져나갔어요. 이제 아산 무궁화로 가서 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성준 선수가 또 빠졌고 그 전체적으로는 뭐 한 5% 역시 공격력이 부족한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완델손이라는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이번에 포항도 완델손이 오고 광주에도 완델손이 왔어요. 그런데 광주에 있어서는 정말 완델손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격진들과 더불어서 완델손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 팀의 공격 능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이냐는 광주의 생사 여부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7라운드까지 마친 K리그 클래식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 전북을 제외하고 역대급 대혼전인 이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여름을 계기로 이 판도가 또 뒤집힐지 저희 원투펀치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쓴소리를 냉정하게 한마디 하자면 이 역대급 이 혼전이 좀 상향 평준화 혼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뼛속 깊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사실 전북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더 강화가 됐다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전북 루이스 애닝요 시대부터 그러니까요. 레오나르도 시대까지를 한번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렇죠. 전북도. 지금 정도면 사실은 전북 정도 스쿼드면 예전에 뭐 심지어 한 6, 7년 전 이렇게만 갔어도 지금 수원, 서울, 울산 같이
물고 물리는 그런 정도 팀들이 해야 돼요. 근데 투자가 안 되니까 서울, 수원 이런 팀들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팀들이 지금 같이 붙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름을 계기로 또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니요. 뭔가 이렇게 희망을 스타일이요. 가져야 돼요. 네. 스타일이 뭔가 아방가르드한 게 그렇죠. 보헤미안. 정갈 네. 있어요. 보헤미안. 오늘 왜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장지원 의원님이야말로 저는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네, 어디를 좀 가고 싶어서 네, 지금.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는 서로의 패션 논하기. 네. 자, 다시 K리그 클래식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저희가 중간 점검까지 마쳤는데 또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저희 원투펀치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K리그로 찾아뵀는데요. 264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